자, 첫 번째 단면 가공은 끝났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자, 이 부분까지 다 가공이 됐습니다. 근데 여유를 남겨놓고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조건에 들어가서 가공 여유에다가 0.2 살을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재생성을 하고 나중에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도형에서부터 이렇게 살짝 0.2 에서 살을 남겨놓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Alt T 눌러서 툴패스를 숨겨도 되고요. 또는 여기 있는 아이콘 선택된 작업 가공 경로 표시 전환 아이콘 눌러서 툴패스를 숨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경 이제 나머지 부분 자 1차 단면 가공 끝났는데요. 이제 2차 여기 이 형상을 따라서 이쪽 부분 외경 황삭 가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툴바에서는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돼요. 자,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고 또는 풀다운 메뉴에서 가공 경로에 보면 황삭 가공이라고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되지만 이번에는 풀다운 메뉴에 있는 황삭 가공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삭 가공.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도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원호를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자, 클릭할 때 위치에 따라서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래쪽을 클릭하면 화살표가 위로 올라옵니다. 만약에 클릭한 위치에 따라서 방향이 이렇게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마지막 요소를 제가 여기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출발점이고 여기서부터 쭉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됐으면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마지막 요소까지. 그래서 출발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요. 그러려면 방향을 바꿔야지만 출발은 여기고요. 마지막 요소를 여기를 클릭을 하면 자, 이 끝점이 이렇게 이 체인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돼요. 제가 한번 바꿔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체인 방향이 바뀌는 상태에서 마지막 요소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하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마지막 요소를 쭉 검색해서 여기까지 한 번에 이렇게 잡혀지는 겁니다. 자, 선택 취소하겠습니다. 선택 취소. 다시 첫 번째 도형 선택을 하고요. 이 화살표가 출발점입니다. 마지막 요소 이거 빨간색 화살표 기준으로 해서 보면 돼요. 이렇게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잡고 그런 다음에 확인. 공구는 기존에 있는 1번 공구 그대로 쓰겠습니다. Z축 이송 속도는요, 이송 속도랑 그냥 같게 가기 위해서 구분 따로 안 하겠습니다. 해제하고요. 최대 주축 회전수만 3000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쿨렌터 절상류는 지금 오프 상태니까 ON으로 바꿔주고요. 홈 포지션도 정의에 들어가서 직경 100에 그 다음에 길이 100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탭 황사 파라미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황사 파라미터에서 넘어와서 먼저 진입량이 있어요. 진입량. 자, 이게 앞에서 단면을 쳤기 때문에 따로 진입량은 줄 필요가 없어요. 실제는 여기에 0.2가 남아있지만은 그래도 진입 뽑기의 양이 충분히 그보다 길기 때문에 0으로 해도 됩니다.
복귀량도 추가로 더 해서 양을 추가로 더 주지 않을 겁니다. 진입량 복귀량은 제로. 그 다음에 1차 항삭 가공을 할 거니까 직경에 대한 여유 0.2 그래서 길이에 대한 Z축 여유 0.2 이쪽 부분이 0.2 X축은 이 부분에 대한 여유 0.2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 자, 깊이가 있는데요. 여기는 자동을 써보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쓰고요. 가공 깊이는 2mm. 예, 자동이고요. 최소 절삭 깊이가 있는데요. 최소 절삭 깊이는 0.5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구 보정은 컴퓨터로 할 거고요. 보정 방향은 오른쪽. 자, 절삭 진행 방향은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절삭을 하면서 들어와요. 자, 이렇게 절삭을 하고 들어오고요. 인서터 T백 기준으로 해서 노즐을 자, 노즐만 이렇게 봤을 때 노즐의 중심점이 이 절삭 진행 방향에 그래서 절삭 방향의 오른쪽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외경 가공할 때 오른쪽을 쓰면 되고요. 자, 여기서 삼각형 클릭을 하고요. 그래서 방향이 왼쪽도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하면요. 자, 왼쪽은요. 진행 방향의 왼쪽은 아래쪽이 되고요. 그러면 중심이 이 절삭 방향의 아래쪽입니다. 그러면 얘가 오른쪽이면 여기는 왼쪽이 됩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바라봤을 때 오른쪽 왼쪽 그러면 요거는 내경 가공할 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모서리 처리 방법이 있어요. 모서리 처리 방법이 있는데 도형 자체에서 코너는 그래서 외곽으로 되어 있는 코너는 여기는 라운드져 있고요. 도형에도 여기도 라운드져 있고 여기도 도형이 라운드져 있어서 각진 곳은 지금 현재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각진 곳이 있다 할 경우에는 도형이 이렇게 날카롭게 각져 있다 그러면 모서리 코너가 여기 코너가 각져 있고 여기도 각져 있고 여기도 각져 있을 때 이 코너를 둥글게 움직일 건지 또는 직선으로 움직일 건지 여기에서 선택 방법이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서리 처리는 안암, 사프 전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각진 코너 예제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스케이프가 눌러졌네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진입량 제로. 여기는 자동으로 하기로 했죠. 최소 깊이 0.5.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진입 복귀라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먼저 진입은 해서 진입 벡터를 적용을 하는데, 그때 고정 방향은 안함으로 했을 때 지금 그래서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옆으로 접근할 겁니다. 180도. 그때 길이는 2mm. 그 다음 복귀는요, 지금 디폴트는 가공을 하고 나서 45도로 빠집니다. 대각선 45도로 빠지고, 그때 길이 2mm 디폴트로 쓰겠습니다. 확인.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고 툴패스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경로 확인을 할게요. 저기는 선택된 작업 경로 확인에 들어가서 스텝의 S 해서 여기 보면, 자, 첫 번째 진입 방법에 해서 어떤 것을 썼냐면요, 자동 방법을 썼어요. 자동으로 쓰고요. 그리고 나서 자동을 쓴데 한 번에 먹는 깊이는 2mm예요. 그 다음에 이때 최소값이 경우에 따라서 이거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작업했던 거는 이제 정치수로 작업을 했지만은 가공률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하게 2mm씩 가공을 한다 하더라도 살이 되다 보면 순간 또 너무 많은 양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 최소값 이상일 때는 툴패스가 한 번 더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에 S 누르니까 여기 보면 직경이, 자, 요게 소재가 에서 50파이니까 직경 25 되는 위치예요. 거기에서 2mm 깎이니까 23이에요. 자, S 눌러서 접근하고요. 절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S 누르면 이렇게 살짝 코너를 마무리 해주고 빠지네요. S 45도로 빠지고, 그 다음에 접근하고요. 절삭을 합니다. 그때도 23에서 2mm 빠지니까 21이에요. 절삭을 하고 빠지는데, S 처음 위치로 돌아가고 나서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는 아까 여기서는 21이었습니다. 21.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면요, 1mm가 돼요. 2mm 살이 아니에요. 그쵸? 자, 처음에 여기가 25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공을 했을 때가 2mm 가공하니까 23이었고요. 그 다음 또 2mm 가공하니까 여기가 21이었어요. 자, 문제는 요거는 여기가 40파이니까 여기 위치가 20되는 지점이에요. 20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했어요. 자동으로. 만약에 얘가 앞에서 방법의 자동이 아니고요, 같은 간격이었을 때는 여기 툴패스가 여기는 1mm 구간이 남아 있는데 이 1mm가 툴패스가 안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1mm가 가공 여유를 0.1을 빼도 여기는 가공량이 0.8인데 최소값 0.5보다 크죠. 그러면 여기는 툴패스가 사이에 중간에 하나 만들어져요.
자, S 여기에서 보면 20.2 여기 20이니까 20.2 0.2 여유 가고 그 다음에 가공하는데 실제 여기는 얼마야? 0.2 그래서 1mm가 조금 안 되는 0.8이 가공되죠. 0.8이 가공이 됩니다. 그리고 S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20에서 2mm가 깎여니까 18mm고요. 가공 여유 때문에 18.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공을 쭉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음 깊이 조금 값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4.2 그 다음에 12.7 이제 이 부분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으로 했어요. 자, 다시 조건에 들어가 볼게요. 깊이는 자동으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이 되는 깊이 얘가 2mm씩 내려가요.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 2mm씩 작업을 하다 보면 2mm가 안 되는 구간에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는 크게 돼 있으면 가공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1이었다 하면 여기는 툴이 안 나겠죠. 가공 여유가 있을 경우는 없을 경우는 1mm니까 가공이 되는데 0.8은 또는 얘는 툴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이 최소값보다 커야지만 툴 패스가 만들어져요. 자, 이번에는 잠깐 이 오버랩을 끄고요. 자, 이번에는 같은 간격으로 갈게요. 자, 최소값은 앞에랑 똑같이 0.5로 주고요. 가공 깊이는 2mm에 자동이 아닌 이번에는 같은 간격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재생성을 한 다음에 그래서 툴 패스를 살펴볼게요. 잠깐만. 똑같이 나오네. 일단 최소값은 여기는 자동이랑 같은 간격이랑 최소값이 같을 때는 경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툴이 났습니다. 그래서 스텝에 S 작업 1차 하고 21 그 다음에 그래서 20.2 최소 간격 0.5 때문에 같은 간격이어도 그 다음에 거기서 또 2mm 그 다음에 또 2mm씩 내려가고요. 또 2mm씩 내려가고 작업이 되네요. 최소값이 0이다. 그리고 재생성을 해볼게요. 0보다 크니까 여기에는 최소값을 여기 가공 깊이랑 같게끔 줘볼게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경로 확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텝에 S. 첫 번째가 가공 간격이 2mm씩 주는데 첫 번째가 보니까
여기면 23.4예요. 그래서 25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아까는 23이었는데요. 0.4 그래서 덜 깎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공을 하는데 그 부분도 아까도 마찬가지로 보면 21이었는데요. 0.4 덜 깎인 게다 또 0.4 덜 깎입니다. 그러면 실제 절상량은 에서 자, 툴은 계속 쭉 나는데 얘가 같은 간격이더라도요, 실제는 2mm가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의 가공 간격은 전체 일정하게 다 내려갑니다. 자, 여기 사이 값은 다 일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2mm에서 0.4가 빠진 다 자동으로 가공 간격이 1.6mm씩 해서 전체적으로 다 1.6mm 자동으로 천 부분과 끝부분을 인식을 한 다음에 여기서 2mm보다 최대가 2가 되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얘를 해서 그 위치를 2부가 좀 안 되게끔 일정하게 내려가게끔 깊이가 자동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1.6씩 쭉 내려가고 있어요. 약 해서 같은 간격 자, 그 다음에 요거 오버랩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버랩 부분. 자, 여기서 그림에서 이렇게 보듯이 오버랩을 제가 사용 안 함 체크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절삭하고 빠지고 절삭하고 빠지다 보면 여기 코너에서 대각선이나 또는 이렇게 원호 코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단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너에서 계단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제거해 주는 게 오버랩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경로 확인해 보면 여기서는 스텝의 S 이렇게 쭉 가공을 하고 빠지게 되다 보면 테이퍼진 곳이나 또는 이렇게 필렛이 있는 곳에 그래서 오버랩이라는 것은 이 구간을 남아있는 이 구간을 더 툴패스를 연장해 주는 게 오버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작업을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줬네요. 그래서 오버랩 부분 자, 그러면 이제 계단자 있는 부분을 전체로 한번 훑어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다시 오버랩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버랩. 자, 오버랩을 체크를 하니까 그래서 자, 오버랩이 값은 0.2로 돼 있어요. 0.2 추가로 더 툴패스가 더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가공했던 이 라인보다 뒤에서 작업할 때 이 부분을 훑어주면서 작업하는데 여기 앞에 툴보다 0.2 추가로 확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버랩으로 바꾼 다음에 재생성하고요. 자, 다시 경로 확인을 해서 보면
자, 스텝에 S 접근해 오고요. 그러니까 자, 자, S 쭉 가공을 하다가 아까 여기서 바로 45도로 빠졌는데, 자, 오버랩 참에는 이 소재 외경보다 0.2 더 벗어나는 거예요. 절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절삭을 하고 나서 오버랩이니까 이 툴을 따라서 이 부분보다 위로 약간 툴 패스가 이렇게 0.2 더 연장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S 쭉 가공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로 쭉 올라오면서 요거는 앞에서 2mm가 있어도 이 오버랩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가 돼요. 앞부분에 0.2까지 오버랩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앞에 툴에 0.2 오버랩 되는 지점까지 간 다음에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S를 눌러보면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오버랩. 자, 여기는 이제 오버랩을 사용을 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버랩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서 홈포지션 위치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오버랩은 사용을 안 했을 경우는 계단지는 형상이 나와도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훑어주면서 처리는 미절사 부분은 처리를 했고요. 이렇게 황삭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의 툴 패스도 Alt T 단축키를 누르거나 아이콘을 선택해서 툴 패스를 숨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체적으로 형상이 도형에서부터 여유 0.2가 쭉 전체적으로 0.2 살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정상용 공구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삭 가공. 자, 그러면 이제 정삭은요, 여기 있는 그래서 선반 정삭 가공 경로 생성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선반 가공 경로에서 정삭 가공을 선택해도 됩니다. 여기는 정삭을 할게요. 자, 단면에도 여유 0.2가 있으니까 첫 번째 도형은 여기 있는 직선을 선택을 하고요. 화살표 방향 확인하고요. 마지막 여기 있는 원호까지 쭉 아래에서 훑으면서 위로 올라올 거고요. 확인. 그 다음에 공구는 2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목록에 있는 공구 중에서 21번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21번이 노즐이 0.8이고요. 외경용 피니시 정상용이고요. 각도는 35도인데요. 이 공구를 이용을 해서 조금 수정할게요. 노즐만 작은 거로 갈게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공구 편집을 해서 내가 여기 있는 코너 노즐은 0사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래서 21번의 노즐은 0.4입니다. 공구 번호도 그래서 황삭은 1번이었으니까 정삭은 3번으로 옵셋 번호도 3번 스테이션 번호는 굳이 3으로 안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성은요 기본값을 쓰겠습니다.
최대 주축 회전수는 3000. 절삭류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죠. 여기서 갈로 별이 없기 때문에 플랜트를 선택을 하고 첫 번째 플로드를 ON으로 하고요. 홈 포지션은 정의에 들어가서 직경 100, 길이도 100.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가공 여유, 직경에 대한 여유 제로, 길이에 대한 여유 제로 돼 있으면 되고요. 가공 횟수 1번. 그러면 여기 가공 간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진입 복귀만 확인하겠습니다. 진입 복귀 들어가서 진입 180도 진입에 2mm, 복귀는 해서 45도에 2mm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확인을 하면 툴패스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경로 확인, 가공 경로 NCL을 선택하셔도 돼요. 스텝에 S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노즐 0.4가 되고요. 자, 이 원의 가상 인선에 이 부분에 원점을 기준해서 X0까지 왔어요. 정삭은. 그 다음에 S 여기서 진입을 합니다. 여기 있는 노즐 때문에 여기 살짝 끝부분이 이렇게 0.2 여기서부터 0.2 요 산이 생겼죠. 이게 미절삭이 발생이 됐습니다. S하고 쭉 따라서 그 다음에 빠지고요. 진입의 부분만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조건에 들어가서 진입 복귀에서 진입 구간을 약간 더 아래로 확장을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진입의 윤곽 조정이라는 거 있어요. 체크하고요. 시작 위치 확장을 하거나 또는 축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장 길이에다가 노즐 0.4보다는 크면 돼요. 0.4보다 크면 돼요. 0.5 쓰셔도 되고요. 그냥 여유있게 1mm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툴이 1mm 더 낮은 데로 확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최상상. 자, 그 다음에 경로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텝에 S 여기 잡혀 보니까 직경 X축 제로에서부터 1mm 확장했으니까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1 이렇게 확장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S 옆에서 접근하고 위로 훑으면서 가면 이게 미절삭 발생되는 부분은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자, 전체 가공 경로 그룹 1을 선택을 하도 요게 1을 선택을 하도 그룹의 안에 있는 게 다 선택이 될 겁니다. 이거 클릭이 잘 안 되냐? 전체 작업 선택을 할게요. 모의 가공. 자, 그러면 칼라 루프를 체크하고요. 속도를 줄여 놓은 다음에 플레이 단면 작업을 하고 그리고 외경 항삭 가공을 합니다. 잠시만요. 그게 아이콘이 있어요. 경로 확인 바로 옆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0점이 남아있는 부분 정사까지